강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강화라고 독화라고 구분을 안 했다. 같이 활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놈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그 강유했던 강족 쪽에 있었던 활이 그거 되게 좋았다라고 그래가지고 강활이다라고 했고, 반대급부로 아닌 것은 이제 독활이 되겠죠. 우리나라 약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증호 단기에서 얘가 당귀로 들어가야 되는지 얘가 강화로 가야 되는지, 일요일날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희한하게 이제 세시말락탕을 쓰면 효과가 하나도 없대요. 저희 쪽에서는 세시말락탕이 굉장히 손꼽히는 처방 아닙니까? 좌골신경통에 정말 비골신경 마비도 그걸로 치료를 했었거든요. 발이 안 올라가는 것도 이제 그걸로 해서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처방이, 본인은 희한하게 그것만 쓰면 안 낫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원장님이 이제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강화는 잠강화를 써야 된다. 근데 자기는 그냥 국산 강화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는 거죠. 저도 중국 가기 전까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국산 강화를 썼었어요. 모양이 확 다르지 않아요? 중침호 단계하고 잠강화라고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맛도 틀리고 향도 다르고, 그래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잠강화를 사용을 한 거죠. 그 누에꼬치처럼 생겼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누에 잠자를 써가지고 잠강화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써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걸로 바꾼 다음부터는 효과가 되게 좋아졌다고. 기온에 맞는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고요. 미온하고 풍습을 없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풍한을 없애는 것도 있고 풍습을 없애는 것도 있어요. 강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칭되는 약이 마항이에요. 이제 풍한을 치료하는 약이 돼버리는 거고, 강활은 이제 그것보다는 좀 느리게 가기 때문에 빠르게 가면은 습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천천히 열어줘야지 습이 빠져요. 그러니까 마항처럼 확 열어두면은 습이 갈 때쯤 되면은 땅구멍이 닫혀. 천천히 발환을 시켜준다라고 해가지고 풍습을 없애준다라고 한 겁니다. 강활하고 독활하고 대별을 했을 때, 강활은 태양경으로 해서 전신 쪽으로 작용을 하고, 독활은 소음경으로 해가지고 하부 쪽으로 작용을 한다.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령전기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근골격계 통증에 습체가 있어서 붓고 막 이러면서 뭐 근골격계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령전기산에다가 뭐 인동등, 위령선, 진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통증의 강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강화를 넣어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오령산의 가 강화 또는 제습탕의 가 강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방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전신통이 있을 때, 이거 풍습으로 인한 전신통입니다. 두통을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미강활통의 강활. 그래서 이제 9가지 위 중에 강활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두통을 치료한다라고 봐주셔도 되고, 근골에 이제 경련이 나타나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치료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 처방에서는 세시날라탕이 이제 굉장히 좋은 처방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수족의 태양경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태양 소장경보다는 이제 족태양 방광경으로 이제 들어가 준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두통을 치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화라고 이제 고본이 결국에는 머리에서 동맥하고 태양경이 만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소음경으로 들어가면은 독활이 필요가 없죠. 표리의 인경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된 작용점은 어디냐? 태양경에 이제 주된 작용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반정을 하는 주가 된다. 태양경으로 해서 넓게 이제 진압을 해주니까 위치를 이게 좀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리고 작은 곳으로서 역시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작용을 한다. 위아더 월드 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본초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돼요. 어떤 거든지 읽다 보면
다 좋은 약이에요. 특히 이제 치자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이 없어요. 이제 주당기 선생님이 이제 치자 매니아거든요. 유하관 선생님은 황금학년, 황백 뭐 이런 쪽에 이제 매니아인데, 이제 주당기 선생님 치자를 또 좋아하셔가지고 쭉 읽다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 처방에서 보면 치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 이렇게 딱 보면은 됐다 좋은 약 같아요. 세상을 평정하고 다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러는 약이니까 야 이거 무조건 강화를 쓰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태양경으로 들어가서 거칠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기를 해줘요. 뭐 오령전기산에다가 위령선 인공등 진규 이 정도만 써도 충분히 통증이 커버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야 내가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강화를 넣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액이 말리는 거죠. 진액이 말려서 원기가 이제 손상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백결의 통증을 다 치료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아니면 능히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활이 태양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기가 웅장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족태양 방광경으로 들어간다. 독활 같은 경우는 기가 이제 세밀하죠. 그러니까 족소음 신경으로 들어간다. 앞에 인경락에서 소음을 빼야지 태양경으로만 들어갔다라고 하고 독활이 이제 소음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다 같이 나와 있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이제 표리의 약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강화 독활뿐만이 아니라 뭐 현계방풍 두 개로 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엽, 곽향 소엽 이런 것도 이제 서로 토리 관계로 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약재들이 꽤나 많죠. 강활이나 독활은 뭐 어디에 나오냐면은 강원도에서 나온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애로사항 뽑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치모 단기가 이제 과연 당귀냐. 속설에는 강원도 단기가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 단기다라고 하면 기온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강활이죠. 서산 단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서산 당진이 중국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왔을 때 일직선 거리가 당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당나라 당자에다가 그 나르진자거든요. 중국 단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도리어 서산 단기가 더 좋지 않느냐, 육질이 더 많고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 단기를 쓰니까 뭐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죠. 근데 진짜 그 중국에 가보면 중국 단기가 참 상품성이 없어요. 뽀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천마도 그렇습니다. 왕고구마가 진 사이즈잖아요. 천마가 썰어놓은 거를 이렇게 팔면 하얀색 천마가 있어요. 하얀색 천마는 거의 다 표백이다. 원칙적으로 중국 당귀는 속 안에가 약간 누리끼리하게 이제 변색이 좀 돼 있고 태양광에서 말리기 때문에 그 테두리가 이렇게 좀 있고 태양광에서 말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빵꾸를 뚫어야 되거든요. 철사를 이제 빵꾸를 뚫어야 돼가지고 당귀 신에 보면은 철사 빵꾸 뚫린 자국이 있습니다. 벌레 먹은 거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중국 당귀 갖고 올 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분명히 이게 좋은데 우리 원장 선생님들이 이 좋은 거에 대해서 좋아할 거냐? 다행히 이제 우리 학교 분들은 거기에다가 녹용 넣고서는 아바이스크 녹용 넣고 약을 자려봤더니 정말로 맛이 틀리더라. 입소문 나가지고 강화를 장강화를 쓴다. 그다음에 당기는 중국 당기를 쓴다.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독활입니다. 감고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강활에 비해서 조금 순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감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합니다. 항난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활은 태양경에 들어가고 독활은 이제 소음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한강증을 치료하더라도 이제 겉에 승모근 정도 풀어준다라고 하면 강활,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준다라고 하면 독활. 근데 이제 보면 목에 또 희한한 근육이 하나 있잖아요. 사각근이라는 또 희한한 근육이 있잖아요. 그거 풀어주는 거는 모과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한강증 치료할 때 삼형제가 강할, 독할, 모과 진짜로 불안하다. 조금 더 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나왔던 방풍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강할, 독할, 모과로 해가지고 한강증 거기다 치료를 합니다. 맷 두루 뿌리다라고 돼 있는데요.
맷두릅? 따뚜릅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따뚜릅이라고. 따뚜릅. 예. 약간 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족소음경에 들어간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강활은 이제 족태양 방광경에 들어가고 족소음에 이제 독활이 들어간다. 독불초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어도 독활이 홀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뒤만 안 움직입니까? 바람이 불어도 혼자서 안 움직이니까 풍을 치료한다. 부평은 불침수하니까 이수를 한다. 여기서 갑자기 또 부평초가 나왔는데 그 부평초가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그 가격도 싸고 피부 질환에도 치료를 하는데 오줌을 잘 나오게 해줘요. 그 술독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알러지 이제 이런 계통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뭐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